자, 남자답게 한번 물어보죠. 만약 당신이 밤새 붙잡고 싶어 했던 그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항상 두려워했던 그 어색한 침묵, 상대방이 나를 잊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거리두기가 사실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감정의 자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침묵이 곧 패배라고, 연락을 끊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나약한 행동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겠습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거리두기 관련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도저히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딱 3일 참았는데 결국 잔이 한 번 보냈다가 또 무시당했습니다. 네, 저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침묵과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 마음속에서 당신을 무너뜨리는 그놈들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주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감정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 당신만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심리 전술을 알려드릴 겁니다. 솔직히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한밤중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다음날 아침 후회하며 이불킥도 해보고, 오지 않는 답장을 기다리며 1분에 12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대체 그 사람은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집착하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벼랑 끝에 서서 이게 정말 상대를 되찾는 길인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바보같이 삽질하며 괴로워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10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절대 피하지 않을 겁니다. 듣기 좋게 꾸미거나 화려한 말로 포장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당신이 이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관점 자체를 바꿔버릴 진짜 현실적인 조언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도전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연락을 끊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그 침묵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건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당신 머릿속의 그 목소리 말입니다. 당신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전화기를 쳐다보며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그리고 순식간에 당신의 머릿속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작가로 변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다 잊었을 거야. 애초에 나한테 별 관심이 없었던 거야. 결국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남자였던 거지. 바로 여기서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 머릿속을 떠도는 그 생각들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텅 빈 침묵이라는 공간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당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정교한 거짓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차라리 엉망이고 고통스러운 결말이라도 좋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답답한 상태보다는 뭐라도 답을 얻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삼켜야 할 아주 쓴 약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명확한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들릴 뿐이죠. 결국 연락을 끊는 도전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젖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당신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울려대는 소음을 잠재우고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인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결승선 따위엔 관심도 없는 사람을 위해 홀로 마라톤을 뛰어온 겁니다. 그 사람은 길가에 편하게 앉아 팝콘이라도 씹으면서 당신이 숨을 헐떡이며 지쳐 쓰러지는 모습을 그저 구경. 연락 끊기는 이 미친 마라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달리기를 멈추고 길가에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 순간입니다. 이건 패배 선언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시킬 기회를 주는 전략적 후퇴입니다. 물론 반창고를 한 번에 쫙 뜯어내는 것처럼 아플 겁니다. 날카롭고 즉각적인 고통이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희미한 희망이라는 이름의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 그 사람이 던져주는 관심의 부스러기나 받아먹으며 끝없이 비참해지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만약 그 사람이 날 영영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럼 저는 이렇게 되묻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잊지 못하게 된다면요. 만약 당신의 그 침묵이 그 사람에게 당신이라는 존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만든다면 그때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기억하세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고 잃을까봐 두려운 것만 소중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닐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미친 듯이 올라올 때마다 딱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정말 저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인가? 만약 그 대답이 후자가 아니라면 절대 전송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침묵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줄 겁니다. 연락 끊기가 왜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당신 행복의 결정권을 그 사람 손에 통째로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연락하면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고 연락이 없으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감정의 을이 되기를 자처한 거고 일종의 중독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은 이걸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당신이 자신보다 상대를 더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순간 관계의 모든 권력은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감정적 분리. 이 말이 무슨 감정을 다 꺼버리라는 차가운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권력을, 당신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의 감정은 거대한 연과 같아서 그 사람이 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가 줄을 당기면, 연락하면 당신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기분이고 그가 줄을 놓아버리면 당신은 맥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줄을 스스로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나옵니다. 그 초연함은 당신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오히려 상대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감정적 분리는 사실 그 사람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당신을 위한 겁니다.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스스로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거대한 폭풍우 속에 당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미친 듯이 바람에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조용히 두 발로 버티고 서서 폭풍이 지나가도록 두는 겁니다. 감정적 분리는 후자입니다. 당신이 폭풍, 그 사람의 행동을 제어할 순 없지만 그 폭풍에 대한 당신의 반응만큼은 온전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두 발로 버텨 설 수 있을까요?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개솔입니다. 감정적 분리를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소파에 누워 그 사람의 SNS를 염탐하거나 우리의 지난 대화를 곱씹으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즉시 훨씬 더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세요. 헬스장에 가서 어제보다 1kg이라도 더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커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슬픔을 잊기 위한 주의 전환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라는 남자의 가치를 실제로 높이는 투자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한 감정적 통제력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당신의 세상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던 비중이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당신의 성장과 목표가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감정적 분리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훈련입니다. 분명히 약한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술 한잔 하고 싶은 밤, 외로운 주말에는 그 사람 생각이 미치도록 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그 일이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존재해 주십시오. 연락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는데 이제 슬슬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실수하는 거라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신경 안 쓴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영영 떠나가면 어떡하지? 자, 잠깐 멈추세요. 지금 그 생각들은 당신의 논리가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을 나약했던 과거의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 당신이 연락하지 않겠다고 내린 결정은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변덕스러운 관심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이 끝없는 고통의 쳇바퀴를 도는 것보다 나 자신을 선택하겠다라고 세상에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차마 하지 못하는 선택입니다. 그들은 혼자가 되는 불편함을 겪는 차라리 불완전하고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당신 자신에게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을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그렇게 매달리는 당신을 그 사람이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답장 없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비참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나요? 연락을 끊는 것은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한 유치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건 너덜너덜해진 당신 자신을 구하기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관계의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보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이 모든 행동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한 기둥, 그 사람의 모든 걸 걸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신의 결정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스스로를 싸구려 취급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때를 위한 실전 훈련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연락을 끊기로 마음먹었던 그 이유들을 미화시키지 말고 날 것 그대로 종이에 적어보세요. 아마도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전부 적어보세요. 그리고 연락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당신이 직접 쓴 그 현실 자각 리스트를 읽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왜 이 힘든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을 끝까지 지켜낼 가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똑똑히 상기시켜 줄 겁니다. 연락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는데 이제 슬슬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실수하는 거라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신경 안 쓴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영영 떠나가면 어떡하지? 자, 잠깐 멈추세요. 지금 그 생각들은 당신의 논리가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을 나약했던 과거의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 당신이 연락하지 않겠다고 내린 결정은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의 변덕스러운 관심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나는 이 끝없는 고통의 쳇바퀴를 도는 것보다 나 자신을 선택하겠다라고 세상에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차마 하지 못하는 선택입니다. 그들은 혼자가 되는 불편함을 겪는, 차라리 불완전하고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당신 자신에게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을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그렇게 매달리는 당신을 그 사람이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답장 없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비참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나요? 연락을 끊는 것은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한 유치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건 너덜너덜해진 당신 자신을 구하기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관계의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보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이 모든 행동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한 기둥, 그 사람의 모든 걸 걸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신의 결정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스스로를 싸구려 취급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때를 위한 실전 훈련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연락을 끊기로 마음먹었던 그 이유들을 미화시키지 말고 날 것 그대로 종이에 적어보세요. 아마도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전부 적어보세요. 그리고 연락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당신이 직접 쓴 그 현실 자각 리스트를 읽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왜 이 힘든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을 끝까지 지켜낼 가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똑똑히 상기시켜 줄 겁니다. 솔직히 이거 안 해본 남자 있습니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진으로 바꾸고 상태 메시지에 의미심장한 영어 문구 하나 떡하니 걸어놓고 나 너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온 몸으로 전시하는 거죠. 그러고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사람이 내 프로필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 이야기의 주연 자리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공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체 왜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인정이라는 건요, 허기질 때 급하게 때우는 편의점 삼각김밥 같은 겁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순간적으로 만족스럽지만 돌아서면 금방 허기지고 결국엔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반면에 목적은 든든한 국물에 갓 지은 밥, 어머니가 차려주신 집밥과 같습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지는 몰라도 당신의 영혼을 깊숙이 채워주고 오랫동안 당신을 지탱해줍니다. 연락을 끊는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목적은 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 말입니다. 그 목적의식이 침묵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당신의 허리를 꼿꼿이 세워줄 겁니다. 제 주변에 늘 남의 눈치만 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 항상 자신을 부차적인 존재로 여겼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사는 사람이었죠. 처참하게 차인 후 그는 연락을 완전히 끊고 그 좌절감과 분노의 에너지를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사업을 키우는 데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번창하게 된 것은 옛 연인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는 데 쓰는 모든 순간은 당신이 자신한 미래에 그리고 여기서 기가 막힌 인생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보란 듯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고 당신의 가치에 투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남자가 됩니다. 어떤 놈들은 그냥 강하게 태어난 것 같죠? 무슨 일이 터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런 남자들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당신의 정신 근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연락하고 싶은 그 미칠 듯한 욕구를 참아내는 매 순간 당신은 지금 정신력의 벤치프레스를 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팔이 바들바들 떨리고 이 무게에 깔려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당신의 근육은 그 상처를 기억하고 더 단단하게 회복됩니다. 침묵이 더 이상 벌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평온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당신만의 정신력 강화 훈련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젯밤 당신을 괴롭혔던 감정 대신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운 점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멘탈을 위한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 루틴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세요. 땀을 흘리는 동안 당신의 무력감도 함께 증발할 겁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것을 당신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습관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갑옷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재료입니다. 이 갑옷이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마주할 전투들을 사라지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화살도 당신의 심장을 꿰뚫지 못하도록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진짜 강한 남자는 펀치를 맞지 않는 남자가 아니라 턱에 정타를 맞고 휘청거려도 다시 2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는 남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나쁜 날들을 겪을 겁니다. 침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 안에 단련된 회복 탄력성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고 더 강해진 남자만큼 매력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는 건 단지 이별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번창하는 남자가 되는 길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부서지지 않는 존재라고. 자, 이제 가장 듣기 싫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은 아마 당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똑똑히 들으세요. 그 관계가 당신의 진짜 인연이었다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혼자 발버둥 치지 않아도 이미 당신 곁에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이 주는 그 깊은 연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진실은 때로는 그들이 그냥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온 힘을 다해왔던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저 인생의 모든 챕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당신으로 진화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들려주며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하죠. 아마 그 사람이 변할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사람도 내 진심을 알아줄지도 몰라. 이 아마라는 말들, 이 희망 고문이야말로 당신을 과거라는 감옥에 영원히 가둬두는 가장 질긴 쇠사슬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을수록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침내 그 썩은 동아줄을 당신 스스로 끊어버리는 가장 용감한 행위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내리는 해방 명령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던 당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줄 생각도 없는 그 사람에게서 결말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을 사과를 기대하며 밤을 새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당신의 가치를 저당 잡히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통,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지긋지긋한 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면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통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버전의 당신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스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통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성장해야 하는지, 그동안 스스로를 어떻게 방치해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이 지독한 고통을 어떻게 내 성장의 연료로 바꿀 수 있을까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성공 신화 뒤에는 처절한 투쟁이 있었고, 모든 강인한 사람 뒤에는 그를 강하게 만든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바로 그 순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으며, 이것이 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당신의 시작 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분노, 슬픔, 배신감, 실망감 같은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건 순도 100%의 로켓 연료입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를 당신의 성장을 위해 남김없이 쏟아부으세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독한 이별 후에 그는 그야말로 폐인이었죠. 그는 그 분노와 슬픔을 전부 짊어지고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쇳덩이를 들어올릴 때마다 이가 으스러져라 악물었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마음의 고통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단지 몸을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자존감을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몇 달 후 그의 전 연인이 완전히 달라진 그를 보고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그는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그녀의 연락을 받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연락에 내 마음이 더 이상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이라는 쓸모없는 돌덩이를 자신감이라는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에 성공한 겁니다. 고통을 당신을 파괴하는 도구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더 높이 쏘아 올릴 연료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오직 이것이 연락을 끊는 이 기나긴 여정의 진짜 마지막 목표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잊고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다른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당신만의 견고한 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잘 가꿔야 하는 정원에 비유해 보세요.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돌봄과 관심, 그리고 외부의 침입을 막을 명확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정원과 마찬가지로 평화는 한 번의 노력으로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떠나버리면 꽃이 저절로 만개하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당신은 이 평화를 매일 가꾸고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원을 망치는 잡초, 해충,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풍으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잡초는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사람이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과 맞지 않는 모든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용기. 이것은 곧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당신을 성장시키는 활동들, 그리고 가슴 뛰는 목표들로 당신의 삶을 채우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격렬한 이혼을 겪은 후 자신의 평화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기로 결심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명상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에 적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던 것들, 예를 들어 옛 연인에게서 온 갑작스러운 문자나 외로움이 사무치는 금요일 밤이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좌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의 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당신을 또다시 과거에 묶어두고 지치고 소모적인 생각의 굴레 속에 가두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이 모든 고통의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그 누구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길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은 당신이 그저 인내하고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변태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는 고통보다 강하고 당신을 괴롭히는 의심보다 지혜로우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언제나 쉽지는 않겠지만 그 끝은 그 어떤 달콤한 보상보다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길고 외로운 침묵의 터널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완벽히 치유되고 단단한 자신감을 얻으며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새로운 당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었다면 당신처럼 도움이 필요할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성장을 돕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가장 먼저 새로운 지혜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